자, 물리학 실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실험이 아니라 물리학 2. 자, 물리학 2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다시 할 건데요. 어떤 걸 복습해볼 거냐면은 빗면에서의 물체의 중력을 어떻게 분해해서 운동을 분석하는가, 그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빗면에서 이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중력만 있다면 중력 가속도대로 그대로 떨어지겠지만 중력만 있지 않다고 했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먼저 표시하지 말고 중력을 성분에 따라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각도가 세타인 빗면을 떨어지고 있다면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의 축과 운동 방향의 수직인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 방향 축 여기를 플러스, x축에 여기를 플러스, y축에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은 얘는 각각의 축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할 때는 각 축의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벡터가 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mg라는 이 중력은 여기 요 성분하고 요 성분, 움직이는 성분하고 수직으로 빗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 성분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력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 중력은 이렇게 얘를 누르고 하는 힘과 얘를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으로 분해해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였냐면은 얘의 크기, 얘를 얘와 얘로 분해를 했는데 요 놈들의 크기가 뭐냐, 그게 문제였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닮음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를 쭉 긋고 여기를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또 다른 각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요 삼각형. 그러면 동그라미 90도, 동그라미 90도니까 여기가 그렇죠,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빗면이죠. 빗면 벡터의 크기가 mg였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mg의 코사인 세타. mg의 코사인 세타. 그다음 요 성분은 요 길이랑 똑같죠. 이 길이는 mg의 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그래서 mg의 사인 세타.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다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요게 mg라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세타죠. 그리고 요게 90도입니다. 자, 그럼 얘의 크기를 y라고 하고 얘의 크기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 하면은 mg분의 y. 그다음 사인 세타 하면은 mg분의 x가 되죠. 그러면 x는 mg 사인 세타, y는 mg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두 개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힘에 의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고 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수직항력 때문에. 그러면 수직항력의 크기가 이 mg 코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 n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이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알짜 힘이 없죠. 이쪽 축으로는 이거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쪽 축으로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이 되죠. 그래서 이 상자가 받는 결국의 알짜 힘, 이 힘을 다 퉁쳤을 때 결국의 알짜 힘은 얘네는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으니까 mg 사인 세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얘는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얘를 얘와 얘로 분해한 상황이죠. 근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얘를 이렇게 지워놔도 되는 겁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알짜 힘이 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해지죠. F는 ma, 뉴턴의 이법칙.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 이 각도만큼의 가속도가 줄어든다. 중력 가속도보다.
이런 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물리학 실험에서도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 세 번째 듣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으면은 요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넣어놓고 안 풀었으니까 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는 수평론과 이루는 각 세타인 빗면 위에 질량의 물체 놓고 F1과 F2장의 물체가 뭐하고 있다?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정지에 있다. 알짜임이 뭐다? 0이다. 여기다가 벡터까지 표시를 해봅시다. 벡터 알짜임이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힘의 벡터를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죠. 그러면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F1을 더해버리니까 뭐다? 0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요놈의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F2를 더하니까 뭐다? 0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타가 있고,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일단 뭐가 있습니까? mg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n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을 나눠서 일단 그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1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힘 그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힘을 받는 놈을 시작으로 그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그림이에요. 만약에 F1을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죠. F1. 그래서 지금 힘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mg 벡터의 크기는 mg, F1 벡터의 크기는 F1, 수직항력 n의 크기는 수직항력 n 벡터의 크기는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n이 mg 코사인 세타일까요? n이 mg 코사인 세타일까요? 자,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복습을 할 때는 수직항력 n이 mg 코사인 세타였고 여기로 내려가는 힘이 mg 사인 세타였죠. 근데 여기서의 수직항력 n도 과연 mg 코사인 세타일까? 결과는 아닙니다. mg 코사인 세타일 때는 얘가 없을 때 얘기죠.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여기로 눌리는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n도 커지는 거죠. 자, 여기에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의 질량이 3kg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30이니까 수직항력도 30이겠죠.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치면. 근데 내가 누르는 순간 수직항력 커지는 거 우리 물리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F1에 의해서 약간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n도 커지겠죠. 여기서 n은 mg 코사인 세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n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면 틀립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체가 빗면에서 그냥 떨어질 때 상황이고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 물어보는 거는 F1하고 F2만 물어보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세타라면은 여기도 세타인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번에 mg를 분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mg를 분해했다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무슨 짓을 해야 되냐? F1도 mg랑 n이랑 비교하려면 얘도 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따져야 됩니다. 요 두 축으로만. 그러면은 어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일을 두 번이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n을 성분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축이 있어.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도 뭡니까? 세타겠죠. 그러면 n을 성분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요 두 축. 그러면 여기에 수직선을 그리면 요 성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선 그리면은 요 성분 나오겠죠.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라면 얘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얘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근데 지금 화살표 보니까 길이가 대충 다르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잘못 그린 겁니다. n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와서 얘랑 같게 그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mg하고 f를 좀 줄여볼까요? mg를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고 f도 한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으면 드디어 알짜임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n을 나눠야 될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n 코사인 세타. 여기는 n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이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빗변에서 요 빗변하고 여기 갖고 가면은 n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여기는 f1이랑 n 사인 세타. 그다음 n 코사인 세타랑 mg가 같아야만 같고니까 총 알짜임이 0이 되겠죠. 그럼 요 두 가지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면은 m이 있고 여기 mg가 있겠죠. 그리고 힘이 보니까 요 축 이렇게 F2가 생겼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원래 우린 여기 수직항력 n이 있다는 거 알죠? n. 그럼 여기서 이 n의 크기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n이랑 같을까? 딱 봐도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냐? 여기는 이쪽으로 누르는 힘이 F2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걸 떠나서 지금 여기는 이런 축으로 부대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축으로 부대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n 성분 나누고 F2도 성분을 나눠가지고 각각 따져야만 알짜임이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여기를 그냥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mg만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도 세타겠죠? 그러면은 요 성분 나눠서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 여기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알짜임이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은 mg 코사인 세타, 얘랑 같으니까 mg 사인 세타는 f2. 자, 여기서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너네가 오개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n하고 같은 n이 아니죠. 상황이 다르니까 수직항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n 다시로 붙여보겠습니다. n 다시로.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2분의 F1입니다. F2분의 F1. 그럼 F2를 쓰겠습니다. F2 나왔네요. mg 사인 세타. 자, F1은 n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n이 요거니까 여기다 이걸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F1은 n은 코사인 세타분의 mg니까 그러면은 얘 지울게요. 요거를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F1은 n 코사인 세타분의 mg에다가 사인 세타 하면 되네요. 사인 코사인 이 뭐죠?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답이겠네요.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선생님이 잠깐 뭘 잘못한 것 같은데? F1이 탄젠트 세타 mg, F2가 mg 사인 세타. 이걸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어떻게 써도 됩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에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날라가.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또는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죠? 두 번만 해보세요. 두 번만. 자, 어떻게 하냐? 얘는 이쪽 선분으로 n을 나눠보는 연습, 얘는 이쪽 선분으로 mg를 나눠보는 연습. 알짜 힘이 0이니까 저 0을 힌트로 모든 축으로의 축을 두 축으로만 나누고 그 축으로 모든 힘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양옆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의 연습을 해야만 힘을 분해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 두세 번.
자, 그림과 하나는 기울기 각각 30도와 60도의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이 M, EM, A, B가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에 물어보시오. 무릎에 답하시오. 자, A와 B의 가속도의 수평 성분이 같다. 수평 성분이라는 거는 요 성분을 말하는 거죠. 수평 성분이 같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30도죠. 질량이 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력이 있죠. 그 다음 또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얘는 mg 사인 세타, 얘는 아이고 잘못했네. mg 코사인 세타, 얘는 mg 사인 세타, 그리고 수직항력 n, 그리고 n은 요거 같아야 되니까 mg 코사인 세타에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운동은 어떻게? 얘 mg를 사라져버리고 요것도 사라져버리고 알짜임이 얘만 남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알짜임 F는 mg 사인 세타고 뉴턴 2법칙 ma를 넣으면 F는 ma를 넣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이 물체의 질량을 힘에다 나눠버려서 g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자, 뉴턴 2법칙에 의하면 F는 ma입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 놓는 겁니다. F가 벡터이기 때문에 A도 벡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짜 힘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속된다. 그 말은 A가 g 사인 세타라는 거는 가속도의 방향도 즉 알짜 힘의 방향이랑 같고 크기는 g 사인 세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가속도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여기다가 m을 그리고, 자, 이 물체는 가속을 이렇게 해서 g 사인 세타라는 크기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뭡니까? 수평성분, 이 가속도의 수평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XY축으로 쭉 나누면 여기는 수평성분, 얘는 수직성분, 수직축이 되고 수평축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의 수평성분이라는 거는 각각의 축으로 분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축으로 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고 수직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요 가속도의 수직성분은 요 놈이고 수평성분은 요 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수평성분이니까 요 놈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벡터의 크기가 g 사인 세타니까 요 놈은 크기가 과연 무엇일까? 각도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를 아마 세타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억각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맞죠?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이렇게 억각하면 여기 세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요걸 알려면은 이 빗면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가속도의 수평성분의 크기는 뭐냐? g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가에서는 각도가 지금 30도지 않습니까? 세타가. 그러니까 얘가 30도,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60도지 않습니까? 사인 60도, 그 다음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이거는 가의 상황이고 얘는 나의 상황. 가속도의 수평성분. 자, 근데 사인 30이랑 코사인 60이랑 같죠? 그 다음 코사인 30이랑 사인 60이랑 같죠? 그 말은 요 두 놈의 값이 어떻다? 같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의 크기가 같습니다. 어렵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짜 힘의 방향대로 가속이 되며 가속도의 크기는 그 알짜 힘의 그놈의 질량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mg 사인 세타라는 크기가 나왔고 ma를 해서 m을 나눠버리니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인데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 알짜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라고요. 근데 지금 알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속도도 이렇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 가속도의 수평성분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얘를 축으로 나눠서 수평성분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속도의 크기에는 질량이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m이고 얘는 2m인데 어차피 질량은 사라집니다.
여기가 2m이라면 여기도 2m이니까 질량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질량은 사라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이 정도가 되면은 자, 어려운 문제를 주는 이유는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한 두세 번 연습하면은 요런 식의 문제는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R자 힘의 크기가 B가 A의 루트 3배이다. R자 힘의 크기. 자, 이런 빗면 상황이고 마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중력하고 수직 항력만 있는 상황에서의 R자 힘의 크기는 mg sin 세타죠. 우리가 구한 공식에 의하면. 자, 그러면 가는 R자 힘의 크기가 뭡니까? 질량 그대로 m이니까 mg sin 30도가 될 거고, 나는 R자 힘의 크기가 m이 2m, m이 2m이니까 mg sin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mg고 얘는 2분의 루트 3의 2mg니까 날라가면은 루트 3mg가 되겠죠. R자의 크기 루트 3이다. 루트 3배이다. 아니네요. 2분의 1의 항이 있으니까 루트 3배가 아니겠네요. 틀렸죠. 수직 항력의 크기는 A가 B를 3분의 루트 3이다. 자, 수직 항력도 우리가 계속 3번이나 풀이를 해보면서 구했죠. 그냥 공식으로 나온 질량이 m이고 각도가 세타일 때 수직 항력이 뭐였습니까? mg 코사인 세타였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a는 수직 항력이 mg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 나는 수직 항력 n이 2mg, 여기서 다시를 쓴 이유는 얘랑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냥 코사인 6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비교하면은 3분의 루트 3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귀찮은데? 코사인 30이 뭐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코사인 30이 뭐지? 2분의 루트 3인가? 그래서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A가 B의 3분의 루트 3배이다. 루트 3배네?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지금 했던 문제를 꼭 풀이를 좀 여러 번 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원을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은 돌림 힘 부분입니다. 돌림 힘. 지금 몇 분이 지났는가? 23분이 지났으니까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돌림힘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는 물리학 1 때는 모든 거를 가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자가 움직이는 것도 문제를 풀어봤고, 뭐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다 거기에 단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상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단 뭐의 크기는 무시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상자가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3kg인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단 요 상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하면은 이 상자가 3kg이 요 점에 있고 이렇게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점이 회전이 가능합니까? 점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점은 힘을 주면은 그냥 힘의 방향대로 가속이 될 뿐 회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회전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리학 1 때 요 상자의 크기를 무시한다 하면은 그냥 이 상자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냥 가정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 2가 되니까 얘가 회전하는 상황까지 한번 배워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힘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힘? 돌리는 데 쓰이는 힘. 그래서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 돌림 힘이라는 걸 배워요. 돌림 힘.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 자,
돌림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T도 아닌 그리스어인데 타우라고 읽거나 토크라고 읽습니다. 대개 너네가 대학을 가면은 토크라고 읽고 좀 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타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우. 자, 우리가 그냥 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F라고 표현하죠. F를 다니는 뉴턴. 근데 돌림 힘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축입니다. 축.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내방, 여기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요거 문입니다. 문 위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럼 되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자, 근데 너네가 변태가 아닌 이상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을 엽니까? 자, 거실에서 방으로 문을 열려면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이 그림?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방과 방을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게 문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더 힘차게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힘을 더 키우면은 얘가 더 힘차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돌림 힘은 뭐에 비례하는가? 일단 가해지는 힘에 비례합니다. 또 뭐에 비례하냐면 또 신기한 게, 자, 너네가 변태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이 있는데 문에 축을 미는 겁니다. 그럼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자,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축으로부터의 이 거리 R이 길어질수록, 축으로부터 힘을 주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돌리는데 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뭐에도 비례한다? 거리. 근데 이 거리는 뭐냐? 축과 힘, 그 물체를 돌리는 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돌림 힘 타우, 돌림 힘 토크는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힘 R 벡터 크로스 F 벡터. 당연히 지금 방향이, 힘에는 방향이 있으니까 거리에도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를 쓴 겁니다. 그리고 타우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힘과 축 사이의 거리보다는 변이 벡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자, F는 그냥 힘입니다. 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타우를 R 크로스 F라고 했죠. R 크로스 F. 크로스는 곱하기입니다. 여기서 좀만 심화해 보자면 벡터가 되면은 곱하기가 두 개가 생겨요. 크로스 곱하고 도트 곱. 그래서 R 크로스 F 한 거랑 R 도트 F 한 거랑 이게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혹시 한번 혼자 알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할 거고. 자, 그럼 R을 뭐라고 하냐? 지레이 8 또는 모멘트 8. 너네가 대학을 가면은 되게 모멘트 8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문이 회전축이 여기에 있죠? 그럼 모멘트 8 뭐냐? 요겁니다. 회전축으로부터 힘을 주는 그 지점 사이에 이 8의 변이 벡터, 위치 벡터. 그 다음 힘의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토크가 생긴 겁니다. 자, 문고리가 회전축에 가까울수록 문 열기가 힘들다. 문고리가 회전축으로 멀수록 문 열기가 쉽다. 모멘트 8이 길어야만 토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힘을 가하는 그 힘이 크기가 커야만 돌림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더 물체가 잘 돌아가죠. 자, 아까 토크도 벡터라고 했죠? 그럼 벡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자, 방향. 되게 이렇게 어차피 도는 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는 놈의 벡터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물리학 2에서는 그것까지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쉽게, 우리한테는 시계의 반시계니까 반이 약간 마이너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반시계는 마이너스 잡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잡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가 대학을 가면은 이 회전하는 놈의 벡터의 방향을 너네가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토크도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근데 그 방향은 두 개밖에 없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그거를 쓰려면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돌림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지레의 팔, 모멘트 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인 성분은 수직 성분만 돌림힘에 관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변태가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이렇게 힘을 가합니다. 나는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회전축과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을 이렇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돌림힘이 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힘의 벡터가 해서 모멘트 팔과 수직이 될수록 돌림힘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요 상황, 여기가 축이 599 문입니다. 위에서 뭐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의 모멘트 팔이 어딜까요? 자, 이렇게 그려야겠죠. 요렇게. 자, 이 벡터가 모멘트 팔의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 힘의 벡터는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4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의 크기 이렇게 4N. 자, 여기는 모멘트 팔이 지금 두 개네요. 돌림힘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크는 R 2m죠. 그다음 크로스 F 4N. 그럼 이 토크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뭐 마이너스 8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토크 똑같이 모멘트 팔 2m죠. 근데 얘 수직 성분이 있습니까? 모멘트 팔하고 없죠. 수직 성분 없잖아요. 그럼 얘는 F의 수직 성분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입니다. 자, 얘 봅시다. 자, 얘 토크 지금 두 개입니다. 모멘트 팔이 1인 놈이 4N의 힘. 그리고 모멘트 팔 2인 놈이 4N의 힘. 그럼 얘는 모멘트 팔 돌림힘이 두 개죠. 4, 1은 4, 그다음에 8. 그래서 돌림힘이 12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방향이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림힘이 10이라고 써놓고 저게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요 A라는 힘은 얘를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B라는 힘은 얘를 시계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림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돌림힘이 벡터가 1인 놈이 4.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더하기. 자, 벡터가 2. 모멘트 팔이 2 곱하기 벡터가 8.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6. 그럼 얘는 플러스 12. 자, 시계 방향으로 12만큼의 돌림힘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썸메이션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치 R자임을 이렇게 그리듯이 돌림힘도 이렇게 가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황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자, 어떤 놈이 힘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네. 내가 왜 이거 크기를 다 다르게 만들었지?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 여기가 축인데 모멘트 8의 벡터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힘의 벡터. 힘의 벡터는 요겁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 힘의 벡터의 크기는 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의 크기는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R은 2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F는 뭐 3N이 될 수도 있고 4N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얘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애매하죠? 수직으로 두면 당연히 돌아가는 거 알겠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돌아가는 거 명백한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벡터의 수직성분만 곱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R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R 벡터의 수직성분은 이렇게 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수평성분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벡터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벡터가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크기가 뭔지를 알아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요 각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R 벡터하고 F 벡터의 각도 이 세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 각도, 이 세타, 이 세타를 알아야 돼요. F 벡터하고 R 벡터의 사이의 이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알았다 치면 요 크기는 뭐가 됩니까? 요 높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F 사인 세타, 그렇죠? F 사인 세타.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F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 힘은 얘와 수평이기 때문에 돌림 힘에 작용을 하지 않죠. 그럼 얘는 무시하고 얘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돌림 힘의 크기는 R에다가 F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벡터로 표현하려면은 R에다 R 크로스에다가 곱하기 F의 수직성분 벡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뻑큐 모양 요거는 수직성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안 쓰고 너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뭘 의미하냐? 모멘트 팔과 수직 성분인 힘의 크기를 말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돌림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돌림힘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돌림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